안녕하세요. 니들 코티즈입니다. 꽃 모티브 좁기 두 번째 영상입니다. 사각 모티브를 연결해서 오제의 형태를 만든 다음에요. 모서리를 둥글려주고 테두리 무늬 뜨는 방법, 그리고 리본끈 만들어서 다는 마무리 과정까지 이번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리본 대신에 단추를 달 경우에는요, 무늬 자체에 틈이 있기 때문에 단추구멍으로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동 사이즈와 성인 사이즈 모티브가 약간 다르긴 한데요. 뜨는 방법이 거의 같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방법도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동시에 같이 설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각진 부분을 좀 채워서 자연스러운 곡선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렇게 사각 모티브가 있으면 대각선으로 반을 나눠서 2분의 1 모티브로 채워줄 때도 있죠. 네, 근데 구조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한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여기 목둘레가 너무 좁아져서 좀 답답한 느낌이 나고요. 또 진동 부분에도 2분의 1 모티브를 넣어도 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입어보니까요. 조금 불편했어요. 약간. 그래서 좀 더 그냥 좀 여기가 넓은 게 조금 더 움직임이 편할 것 같아서요. 모든 각이 있는 부분에 공통으로 똑같이 이 무늬를 넣어줄 거예요. 이제 보세요. 아주 쉬워요. 이 모서리에 넣을 거면 그 오른쪽에 있는 모티브를 보시고요. 왼손으로 하시는 분들은 왼쪽에 있는 모티브 먼저 잡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모티브에 골이 있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다가 실을 이렇게 대고 골이 가운데로 푹 들어가서 걸고 나와서요. 이렇게 사슬 하나 한 거예요. 빼뜨기 한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이렇게 매듭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실은요. 나중에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놔두고요. 감아서 한길 긴뜨기를 여기 5개 중에 가운데 코로 들어가세요. 아동 사이즈 하실 때는 여기가 3코가 있죠? 그 3코 중에 가운데 코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한길 긴뜨기를 성인용은 요 밑에 무늬랑 똑같이 5코를 뜨고요. 아동 사이즈는 여기다가 3코만 떠주시면 돼요. 그 밑에 있는 무늬랑 똑같이 5코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 모서리 이렇게 모티브 3개가 같이 모여있는 모서리가 있죠. 여기에서 3코 모아뜨기 할 거예요. 하나는 지금 이 모티브의 제일 끝에 있는 요 틈새, 요 모서리 틈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미완성으로 두고요. 감아서 여기 제일 가운데요. 요거 세 코가 모여있는 제일 가운데, 여기 대각선에 있는 요 모티브의 가장 끝에다가 바늘 넣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넣어서 2개만 빼기. 이렇게 됐죠? 또 감아서 그 옆에 다음 모티브의 또 모서리 큰 구멍에 이렇게 넣어서 걸고 나와서 2개만 빼기. 요렇게요. 그러면 처음에 고리 하나 걸려 있었고 미완성 한길 긴뜨기 하나, 둘, 3개 됐죠? 바늘 들어간 자리 확인하셨죠? 걸어서 다 같이 빼기 이렇게 모아뜨기 했어요. 그리고 감아서 그 다음 요거 5코 중에 가운데 코 들어가서 여기에도 한길 긴뜨기 5개 뜹니다. 아동 사이즈는 3코 중에 가운데 코로 들어가서 한길 긴뜨기 3코를 뜹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리 가운데에다가 넣어서 빼뜨기, 매듭 짓고 실을 자릅니다. 이렇게 하면요, 요 뾰족했던 각이 좀 이렇게 완만해지면서 비슷한 무늬로 약간 이렇게 공간을 좀 채워주게 돼요. 네, 원래는 모서리가 여기에 있었죠. 네, 약간 이렇게 채워줬고요. 요 실자락이 이렇게 2개가 생겼는데 요거는 이제 뒤쪽에서 좀 코 사이로 이렇게 넣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이거를요, 앞판 쪽에도 있고 이쪽 옆에도 지금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뒷판 쪽은 제가 지금 해놨어요. 이렇게 뒷판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진동 부분에도 밑에 쪽에 각진 부분 있죠? 여기, 그리고 뒷판 쪽에 여기 아래쪽. 네, 여기 위에는 할 필요 없죠. 위에는 각이 아니니까. 네, 이대로 넘어온 거고요. 목둘레에 하나, 둘, 셋, 4군데 있고, 진동 부분에 하나, 둘. 반대편에 하나, 둘. 그러면 8번을 해야 되네요. 네, 이렇게 해서 모서리 둥글리는 거를 먼저 해주세요. 아동 사이즈 한번 미리 해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목둘레에 요렇게 떴어요.
여기 고리 가운데에서 이렇게 빼뜨기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한길긴뜨기를 요거 3코 중에 가운데 코에다가 3개 떴죠. 그리고 3코 모아뜨기 하는 방법 똑같아요. 요쪽 모서리 들어가고 요 가운데 모티브 딱 가운데 갈라서 들어가고 그 옆에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들어갔죠. 해서 하나로 모아줬어요. 그리고 그 옆에 3코 중에 가운데 코에 하나, 둘, 3코 보이시죠? 네, 그리고 그 옆에 고리에다가 빼뜨기 하고 이렇게 싹 매듭 짓고요. 실정리 다 했어요. 요거를 목둘레에 지금 제가 다 해놨고요. 진동 부분은 한쪽은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요거 이제 진동 부분 무늬 뜨는 거 그거 보여드릴게요. 네, 테두리 무늬도요, 흔히 많이 쓰이는 무늬여서 쉽게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몇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요 무늬 하나가요, 요 고리 2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 고리 개수가 짝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일 끝에 갔을 때 뭔가 맞지 않아서 좀 어색하게 붙여야 되는, 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짝수가 되도록 맞춰 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가 꺾이는 부분에서요, 그냥 이대로 쭉 하면은 약간 입었을 때 여기가 약간 들뜨는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서리 부분에서 마지막 단에 이렇게 고리를 2개를 하나로 이렇게 합쳐서 코를 한번 줄여줬어요. 네. 이렇게 원통형일 경우에는 어차피 한 바퀴 돌아와서 만나잖아요. 그리고 앞판과 뒷판이 똑같기 때문에 대칭이라서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규칙 그대로 하신다면은 짝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크게 어려운 점은 없으실 것 같고, 그 대신 조금 꼼꼼히 도안을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 끝에 가서 여기서 한번 줄인다는 거, 네,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가면은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입었을 때 약간 핏이 좀 덜 예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네, 앞판과 뒷판이 만나는 딱 경계선 부분에서 시작을 할게요. 성인 사이즈 이 모티브에서 바늘 들어가는 자리는요, 일정한 규칙이 있어요. 딱 이렇게 모티브가 만나는 그 경계선에 한번 들어가고요. 그래서 실을 걸고 나오고 기둥코 하나 이렇게 세우죠. 짧은뜨기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 실은 나중에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왜냐면 사슬고리 사이에다가 숨기면서 뜨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뒤로 빼놓으시고, 사슬 3개 하고 짧은뜨기가 계속 이제 반복이에요. 근데 여기 5코가 있잖아요. 5개 중에 맨 앞에 하나 건너고 여기 2번째 여기에 한번 들어가고요. 또 사슬 3개 뜨고 한 코 건너고 그 다음 코. 그래서 5개 중에 2번째, 4번째에 들어가는 거예요. 짧은뜨기가 요렇게 됐죠? 그리고 사슬 3개 뜨고, 그 다음은 요 고리 가운데 한번 넣어주시고, 여기도 5개 있잖아요. 그 중에 2번째 하고 4번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모서리 둥글릴 때 여기 3코 모아뜨기 했던 데 있거든요. 이 부분은요, 사슬 3개를 하고 그냥 건너가 주세요. 다음에 여기 5코 있잖아요. 그 중에 2번째 코로 이렇게. 왜냐면 모서리 이렇게 각이 좁아지는 부분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코가 늘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그냥 이렇게 건너갔어요. 네. 그리고 사슬 3개 뜨고 또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 다음은 고리 가운데. 그리고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모티브가 만난 자리 있죠? 딱 그 가운데 경계선에다가 푹 찔러서 한 코. 일단 이런 식으로 고리를 쭉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티브 이렇게 딱 한 칸에서 고리가 하나, 둘, 셋, 넷, 5, 6 이렇게 6개씩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모서리 둥글려 줬던 부분, 그 부분에서는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1개잖아요. 홀수지만 반대편에도 이쪽에도 똑같이 11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합치면 22개죠. 네, 그렇게 해서 전체의 개수는 고리 개수가 짝수가 됩니다. 아동 사이즈도 거의 비슷한데요. 바늘 넣은 자리 보여드릴게요. 모티브 2개가 만난 딱 경계선,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여기서 기둥코 세우고 짧은뜨기 떴어요. 그리고 사슬 3개를 뜨고 여기 한길긴뜨기 3개 있죠? 그 중에 가운데 코에 들어갔죠. 그 다음은 요 고리 가운데에다가 떴어요. 다음은 3개 중에 가운데 코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세 코 모아뜨기 한 자리 있죠? 이렇게 각이 꺾어진 부분에 우리 아까 모서리 둥글린 부분, 여기 그대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세 코 중에 가운데 코에다가 짧은뜨기 떴죠. 그 다음 사슬 3개 뜨고 고리에 뜨고. 그러니까 규칙이 같아요. 여기 한길긴뜨기만 성인용은 5코고 아동용은 3코라서 가운데 한 번만 딱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 넣고 그 다음에 여기 경계선 부분에 딱 짧은뜨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여기다 넣고. 그래서요, 아동 사이즈는 모티브가 조금 작잖아요. 이 고리가 4개 나올 거예요. 여기 경계선에 한번 들어갔잖아요. 3코 중에 가운데 코 하나, 고리에 2, 셋, 여기까지 4 해서 모티브 하나당 고리가 4개. 네, 그렇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쭉 돌아오면요. 제일 마지막에는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아까 짧은뜨기로 시작했던 부분. 네, 끝에 왔을 때 사슬을 하나만 뜨고 감아서 첫 코에다가 넣고 걸고 나와서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긴뜨기죠. 네, 이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기둥코 세우고 다음 단을요. 그 바로 밑에 큰 구멍에 요 마지막 고리를 감싸고 들어가서 짧은뜨기. 요게 2번째 단 시작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핀 표시 하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뜻 그냥 보고 지나가 버릴 수 있으니까요. 네, 여기 시작점에다 하나 꽂아주시고 2번째 단은요. 사슬 3개 하고 고리 가운데에다가 짧은뜨기. 요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아옵니다. 네, 2번째 단에서는요, 요 고리의 개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들면 안 되고요. 네, 첫 번째 단에서 자리 잡아 놓은 거 그대로, 네, 그 고리 안에다가 한 번씩 이렇게 뜨면서 쭉 한 바퀴 돌아왔고요.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핀 꽂아 놓은 거 있죠? 그리고 그 바로 앞에 있는 고리까지 왔고, 여기에서도요, 이제 핀을 빼고요. 사슬 하나를 뜨고 긴뜨기로 끝나요. 여기 첫 코에 머리에 딱 넣고 나와서 걸어서 한 번에 빼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기둥코 하나 세우고 그 바로 밑에 큰 구멍에 넣어서 짧은뜨기. 요게 이제 테두리 3번째 단의 시작이고요. 여기에도 핀 표시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3번째 단에서는요. 성인 사이즈는 요 고리를 뜰 때 사슬을 2개만 합니다. 2개 뜨고 고리 가운데다 짧은뜨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슬 3개를 하면요. 요 3개가 완전히 이렇게 펼쳐지면 훨씬 늘어난 길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게 동글동글 이런 무늬죠. 이런 무늬인데 이것을 일자로 좀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슬을 2개씩만 해야 이 둘레가 맞아요. 네. 너무 이 진동 둘레가 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동 사이즈는요. 그렇게 줄일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리의 개수 자체가 여기 성인용은 한 칸에 모티브 한 칸에 고리가 6개였잖아요. 근데 얘는 4개로 줄였죠. 그래서 약간 좀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사슬 고리를 그렇게 사슬을 2개씩으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아동 사이즈는 똑같이 그냥 사슬 3개로 해서 한 바퀴만 더 돌면 돼요. 그리고 사슬을 2개씩 이렇게 하고요. 중요한 점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기 있어요. 여기 모아뜨기 했던 3코 모아뜨기 했던 부분 있죠? 모서리거든요. 여기 지나갈 때 여기서 요거 고리 개수 하나 줄여줘야 돼요.
여기 보세요. 모서리 여기 세 코 모아뜨기 그 위에 여기 빈 공간 있죠. 고리 하나 이렇게 있었죠. 그 고리 가운데에 짧은뜨기 있어요.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요. 그 양쪽 옆에 있는 고리를 하나로 합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슬 2개 했잖아요. 여기 들어가서 걸고 나오고요. 그 다음 고리에 들어가서 걸고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걸어서 한 번에 다 빼기. 이렇게 해서 요거 2개를 하나로 합쳐서 네, 짧은뜨기 이렇게 떴어요. 그리고 사슬 2개 뜨고 다음 칸으로 가면 돼요. 네, 방금 보여드린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여기가 어깨죠. 어깨에서 쭉 내려와서 여기 요렇게 둥글렸던 부분, 딱 모서리 각이 좁아져야 되는 부분 있죠? 거기에서 요렇게 좀 줄였어요. 네. 고리 개수 하나 줄여도 여기가 막 당겨지는 느낌 나지 않죠? 그래서 줄이지 않고 뜨면은 약간 미세한 차이이긴 한데 입었을 때 약간 여기가 좀 들뜨는 느낌 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예쁘게 착 맞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줄인 거예요. 나머지는 또 사슬 2개 짧은뜨기 하면서 쭉 돌아와서 반대편에도 대칭으로 여기 보이시죠? 여기 세 코 모아뜨기 했고 그 위에 구멍, 그 위에 짧은뜨기 요거 있어요. 그 양쪽 옆에 있는 고리를 하나로 합쳐주시는 거예요. 네. 요 부분만 좀 주의하시면 뭐 기법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동 사이즈에서는 코 안 줄여도 괜찮아요. 네. 한 바퀴 돌아오면 핀을 빼고요. 사슬을 2개씩만 했을 때는 여기서 바로 감아서 긴뜨기로 끝납니다. 긴뜨기 걸어서 다 빼기 요렇게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둥코 세우고 바로 짧은뜨기 요게 마지막 단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감아서 그 다음 칸에다가 한길 긴뜨기 5코를 뜹니다. 네, 진동의 마지막 단은요. 좀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떠주시면 되겠어요. 칸마다 한길 긴뜨기 5코 그리고 다음 칸에 짧은뜨기 이렇게 반복입니다. 아동 사이즈에서도 같은 무늬예요. 똑같이 한길 긴뜨기 5코 떴고요. 그 다음 칸에 짧은뜨기 이렇게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이제 마지막 고리에다가 한길 긴뜨기 5개 뜨고요. 여기 첫 코 있죠. 짧은뜨기에 빼뜨기하고 매듭 지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원통형으로 돌아와서 연결해야 될 때는 돗바늘로 연결하는 게 더 예뻐서 이 방법을 더 자주 씁니다. 네, 실을 바늘기에 이렇게 끼워 주시고요. 그냥 빼뜨기 하지 않고 한길 긴뜨기까지만 뜨고요. 매듭 짓지 않고 그대로 실을 이렇게 잘랐어요. 그 다음에 첫 코에다가 이렇게 코 머리에 이렇게 통과를 하죠. 이렇게 해서 딱 붙여주시고 요 마지막 코, 마지막에 떴던 한길 긴뜨기 코에 바깥쪽 한 가닥에만 걸어요. 그리고 뒤에 콧등까지 이렇게. 요렇게 하면 끝에가 이렇게 코 모양이 똑같이 생기면서 네, 매듭 짓지 않고 그냥 좀 더 깔끔하게 여기가 딱 붙어요. 네, 이렇게 해서 남은 실은 뒤쪽에다가 네, 코 사이로 숨겨서 정리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전체 둘레를 뜰 때도요. 이 진동 둘레 할 때와 거의 같은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쪽 가장자리 모서리에 딱 가장 모서리 코에 지금 마지막 단에 짧은뜨기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거랑 같은 위치를 반대쪽에 찾아보면요. 여기는 한길 긴뜨기 5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고리 2개가 이 무늬 하나잖아요. 그래서 한 칸은 한길 긴뜨기 5개가 들어가고 한 칸은 짧은뜨기가 들어가죠. 그게 딱 이렇게 대칭이 되는 마주보는 모서리가 같은 무늬가 되는 것이 보기에도 좋고 우리가 뜰 때 좀 정확하게 요거를 좀 맞추고 싶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컬러는 제가 그냥 그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떴어요. 그랬더니 모서리가 맞지 않습니다. 한쪽은 이쪽은 여기도 지금 짧은뜨기가 들어있거든요. 모서리 칸에. 근데 이쪽을 찾아보면요.
한길긴뜨기 5개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위쪽은 또 반대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착용했을 때는 사실 몰라요. 그냥 이렇게 놓고 봐도 비슷해 보이죠? 근데 제가 끈을 다른 위치를 한번 보실래요? 이쪽은 이 한길긴뜨기 5개가 들어있는 그 칸에 끈을 달았거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위치로 맞추려면 반대쪽은요. 이 무늬랑 무늬 사이 짧은뜨기 있는 곳에다가 끈을 달아줘야 요게 마주 봤을 때 같은 위치가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신경을 써줘야 되고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모서리를 좀 딱 맞추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맞추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전체 둘레는요. 요렇게 이제 밑단, 뒷판 쪽에 딱 가운데 위치에서 시작을 하고요. 이게 전체가 지금 12개잖아요. 이쪽으로 6개가 있고 이쪽으로 6개 있어요. 그 가운데 지점에서 시작을 했고요. 진동 둘레 뜰 때 설명해 드린 것처럼 모티브에 바늘 들어가는 위치는요. 이 경계선에 한 번, 그리고 3개 중에 가운데 거, 고리에 한 번, 3개 중에 가운데 거, 경계선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모티브 한 칸에 이렇게 고리 4개가 나오게 돼요. 예, 마찬가지로 성인 모티브에는 이제 요 고리가 6개 나오게 되죠. 그렇다면 시작할 때도 딱 경계선에서 시작을 해야겠지만 여기에서 시작할 때 고리에서 시작합니다. 12개를 다 합쳤을 때 이 고리의 개수가요. 이쪽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가 홀수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양쪽이 무늬가 마지막 단 무늬를 다 떴을 때 딱 대칭이 맞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가 짧은뜨기면 여기도 짧은뜨기로 끝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고리의 개수가 모서리에서 모서리까지가 홀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원래의 규칙대로만 하면 짝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4개씩 12개, 6개씩 12개 하면 짝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에서 고리 1개를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주기 위해서 시작할 때 이 경계선이 아니라 고리 가운데에서 그냥 틈새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는 원래 우리 설명해 드렸던 그 규칙대로 모티브 하나에 고리가 4개, 성인용은 6개 나오게끔 가는 거예요. 가다가 한 바퀴 전부 목둘레까지 다 돌아서 한 번에 여기까지 올 수가 있죠. 마지막에 왔을 때 여기 마지막 모티브 이 모서리 틈에다가 짧은뜨기를 뜨고 여기에서 연결을 해주면 고리 하나가 더 생기는 거죠. 자, 보세요. 여기가 밑단 가운데 여기 시작점이에요. 이렇게 시작해서 쭉 가다가 이제 90도로 꺾이는 모서리에 왔을 때요. 여기는 코를 한번 늘려줘야 돼요. 그냥 가면 이 모서리에 각이 딱 살지가 않고 이렇게 말리게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한번 고리 개수를 늘려주거든요. 짧은뜨기 들어갔으면 사슬 3개 뜨고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넣어서 모서리 각을 한번 딱 살려줍니다. 네, 요렇게 해서 이거부터 해서 그 다음부터는 또 원래대로의 규칙대로 이렇게 모티브마다 이렇게 떠요. 뜨다가 지금 요거 아동용은 앞단에 이렇게 모티브가 4개가 있거든요. 4개 중에 딱 가운데 요 경계선 부분에 제가 핀 이렇게 걸어놨는데 보세요. 여기 경계선에 뜨지 않았죠. 이쪽 모서리 큰 구멍에다 떴고 건너가서 이쪽 모서리 큰 구멍에 떴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고리 하나가 늘어남으로 해서 이쪽 모서리부터 여기가 이제 네크라인 쪽이에요. 이쪽 끝에 모서리까지 했을 때 홀수가 되는 거예요. 이 고리의 개수가 홀수가 됩니다. 성인용도 마찬가지예요. 딱 가운데 지점에서 이렇게 한번 늘려주는 거예요. 고리 1개를. 그래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딱 여기 모서리 코 늘린 데 있죠? 하고 이쪽 모서리도 이렇게 코 늘려줬습니다. 짧은뜨기 2개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렇게 했을 때 홀수. 그 다음에 얘를 제외하고 또 이제 네크라인 쪽에 볼까요? 네크라인 쪽은 여기 모서리 둥글린 부분 있어요. 둥글린 부분도 우리 좀 전에 진동둘레 할 때랑 마찬가지로 그 같은 규칙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그냥 하면은 짝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뒷판에 딱 2개 사이 가운데 지점에서 고리 하나를 늘려준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요 규칙 이해되셨죠? 여기 가운데 경계선에 넣지 않고 모서리, 모서리에 이렇게 넣으면 여기에서 고리 하나가 더 생겨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 전체 둘레를 4개의 구간으로 나눠보면요. 하나는 여기 밑단이고요. 하나는 앞판, 네, 오른쪽 앞판이고, 그 다음은 목둘레. 그쵸? 그리고 다음 다시 목둘레 쭉 끝까지 가서 모서리에서 여기 코 늘려줬죠? 한 구멍에 짧은뜨기 2번 들어간 거 보이시죠? 코 늘렸어요. 이거부터 여기. 이쪽은 이제 입었을 때 왼쪽 앞판이 되죠? 여기부터 이쪽 모서리까지가 이것도 가운데서 이렇게 늘렸기 때문에 홀수가 돼요. 그래서 홀수끼리 4번을 더하면 어쨌든 전체에는 짝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끝에 가서 무늬가 딱 맞게 되고 모든 마주보는 모서리에 같은 무늬가 올 수 있게 돼요. 이거를 진동둘레 할 때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오픈이 되는 조끼이기 때문에 네, 모서리의 무늬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규칙을 좀 따라주시면 정확하게 뜰 수가 있습니다. 성인 사이즈도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기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모서리 큰 구멍에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왔을 때도 모서리 큰 구멍에 넣고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요. 네, 여기도 이렇게 90도로 꺾어지는 모서리 부분에서는 코를 늘려줬죠. 이렇게. 그리고 규칙대로 가면서 여기는 이제 목둘레 둥글려준 부분이에요. 여기도 진동둘레 뜰 때랑 똑같습니다. 네, 5개 중에 2번째, 4번째에 들어갔죠. 그리고 여기 3코 모아뜨기 한 대 있어요. 이거는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서 5코 중에 2번째 거, 4번째 거에 넣었어요. 이런 식으로 넣는데요. 쭉 이렇게 가다가 여기도 모티브랑 모티브가 만나는 경계선에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제가 지금 여기 핀 걸어 놓은 곳이요. 뒷판에 모티브 4개가 있으면 그 중에 딱 가운데 지점이에요. 여기는 보시면 경계선에 뜨지 않았고 모서리, 모서리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여기에 고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같은 규칙으로 쭉 가서 반대편 모서리에 코 늘렸고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이쪽 끝에 모서리에 여기에 한길긴뜨기 5개가 들어간다 치면 그 다음은 짧은뜨기죠. 여기는 한길긴뜨기고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따져보세요. 해보면 맨 끝에 갔을 때 여기가 똑같이 한길긴뜨기가 나올 차례인지 그렇게 딱 세어보시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대칭이 되도록 네, 그렇게 해주시면 여기도 보면은 성인용은요. 여기 아래쪽에 12개씩 3줄을 붙였기 때문에 앞판 쪽에 모티브가 이렇게 5개가 있을 거예요. 이때도 3개, 2개 경계선 부분에서 고리를 하나 늘려주면 이쪽 끝에 모서리와 이쪽 끝에 모서리에 같은 무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거는 그냥 안 하고 지나갔는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코를 하나 늘리지 않고 그냥 뜨면 이쪽 모서리에 한길긴뜨기 5개가 들어갔다면 이쪽 끝에 가면 여기는 짧은뜨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 모서리에 다른 무늬가 들어가게 돼요. 물론 어떻게 하셔도 꼭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입었을 때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그냥 뜨다가 뭔가 이상하다. 이 부분이 안 맞네 라고 느끼실 것 같아서 한번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거는요. 전체 테두리에서 2번째 단 뜨는 중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모서리에서 코를 늘려놨잖아요. 그럼 2번째 단에서는 안 늘려도 괜찮아요. 여기서 또 늘리지 않고요. 그렇게 막 아주 뾰족하게 각을 살리는 또 디자인은 아니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갈 때는 2번째 단은 그냥 이렇게 고리 하나당 짧은뜨기 하나씩 모서리도 코 늘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째 단은 요 사슬 3개가 2개씩으로 바뀌죠.
네, 진동 뜰 때랑 그거는 같습니다. 세 번째 단은 사슬을 2개씩만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당겨 뜨면요. 이 전체적으로 얘가 이렇게 당겨져서 우는 느낌이 날 것 같다 하면은 2개씩 안 하셔도 돼요. 손땀이 좀 촘촘한 편이시라면은 그냥 세 번째 단도 사슬을 3개씩 하셔도 돼요. 네. 근데 저는 해봤더니 여기가 지금 보면은 사슬 3개씩 했기 때문에 동글 하잖아요. 네. 이렇게 돼서 요게 좀 테두리가 좀 느슨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은 여기를 그냥 똑바로 직선으로 좀 맞춰주고, 테두리가 너무 느슨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말리면서 뒤집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지 않기 위해서 세 번째 단은 사슬을 2개씩만 해서 뜹니다. 하지만 손땀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몇 개 떠보시고 느낌을 보고 좀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양쪽 대칭이 딱 맞게 테두리 무늬를 다 떴고요.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 리본끈을 만들어서 다룰 건데요. 리본으로 하지 않고 그냥 단추로 마무리 하셔도 되겠죠. 단추 하실 때는 우리 무늬 자체가 이렇게 구멍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큰 단추는 끼우기가 좀 힘드실 거고, 한 15mm에서 커도 한 18mm까지, 네, 20mm부터는 좀 빡빡할 것 같아요. 네, 단추를 준비하셔서 단추 달아주셔도 되고, 저는 이번에 단추 대신에 끈으로 좀 해봤는데, 입었을 때 좀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게 편하기도 하고요. 올해 또 그런 스타일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끈을 만들어 봤습니다. 끈 만드는 거는 뭐 그냥 아주 쉬워요. 사슬을 저는 70코를 잡았고요. 이것도 손땀과 또 사용하시는 실 굵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길이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렇게 두고 리본을 이렇게 고리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한 바퀴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가 또 너무 짧으면 들뜨기 때문에 저는 조금 길다 싶은 길이로 했어요. 네. 그 정도 길이로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5호 바늘로 70코 잡으니까 적당했어요. 그리고 사슬코를 잡아서 첫 단을 한길긴뜨기로 시작하는 어떤 평면 패턴을 뜰 때요.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첫 코죠. 그리고 그 위에 기둥코로 사슬 하나, 둘,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늘이 여기에 걸려 있으면 첫 코가 들어갈 자리를 바늘 밑으로 하나, 둘, 셋, 4번째 자리부터 지금 뜬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평면적인 그런 패턴을 뜰 때 여기는 첫 코 자리는 기둥코가 있기 때문에 기둥코가 한 코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바늘 밑 5번째 코부터 뜨는 것이 원래는 정확해요. 네. 그런데 지금 이 끈에서는요, 그렇게 하니까 여기 기둥코랑 첫 코 사이 여기 틈이 좀 더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좀 예쁘지가 않아서 저는 하나 줄였습니다. 네. 그래서 도안 보시면 여기 왜 기둥코를 이렇게 했지? 하고 다른 도안이랑 달라서 혹시 오타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부연 설명을 또 드렸습니다. 네. 큰 차이는 없어요. 네. 근데 원래 이제 다른 패턴 뜰 때는 코를 다 잡고 기둥코까지 세웠을 때 바늘 밑 5번째가 첫 코지만 지금 이 끈은 제가 바늘 밑 4번째 코에다가 떴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기둥코가 너무 들뜨지 않게 했어요. 그랬더니 좀 이렇게 끝이 좀 동그란 이런 끈이 됐죠. 그래서 한길긴뜨기를 쭉 한 코에 하나씩, 네, 이렇게 떴고, 제일 끝에는 이제 꿰맬 수 있게 실을 좀 넉넉하게 남겼어요. 그리고 처음에 코 잡고 남은 실은 돗바늘로 해서 안에다가 숨겨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끈을 이렇게 코바늘로 만들면 잘 꼬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다리미판에 핀으로 고정을 해서 스팀을 한번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틀을 딱 잡아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네, 꼬이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떠놓은 편물도 저는 옷을 떴을 때 첫 세탁을 뭐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스팀만 해서 그냥 바로 입을 때가 더 많아요. 네, 스팀은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 이런 이제 이렇게 처음 떠났을 때보다 스팀을 하면은 훨씬 결이 정리가 되고 촉감도 더 부드럽게 느껴지고요. 연결하면서 이렇게 약간 울퉁불퉁했던 이런 부분들이 결이 정리가 되면서 훨씬 예쁠 거고, 또 스팀을 쐬고 나서 또 건조가 되면은 그 과정에서 약간 이 울실의 이 기모가 좀 더 살아나죠. 그래서 좀 더 포근한 느낌도 들고요. 네, 세탁을 안 하셔도 되지만 네, 스팀은 꼭 해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끈은 이제 이렇게 같은 길이로 4개씩 만들어 놓고, 저는 여기 모서리가 있으면 그 밑에 네, 2번째 칸에다가 겉에 말고요. 안쪽에다가 이렇게 달았어요. 그게 좀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안쪽에다 놓고요. 끈 떠놓은 것도 여기 이제 결이 있죠. 겉면이고 요게 안쪽 면인데, 안쪽에서 안쪽 면이 보이게끔 이렇게 놓고 좀 튼튼하게 모든 코마다 이렇게 돗바늘을 끼워서 칭칭칭 감으면서 튼튼하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매듭 지을 때도 옆에 있는 코, 실 이렇게 좀 한번 걸쳐서 거기에다가 고리 사이로 통과해서 이렇게 단단하게 매듭 짓고, 남은 실은 또 다시 코 사이로 숨겨서 깔끔하게 딱 정리해서 자릅니다. 그 다음은 이제 너무 정 가운데보다 가운데 칸에서 약간 위쪽에다가 위치를 잡아서 2번째 리본 끈을 또 달아주시면 이제 모티브 조끼가 완성입니다. 네, 잘 맞는 사이즈로 재밌게 만들어 보시고요. 예쁘게 잘 많이 입으시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재밌게 활용할 수 있는 아이템 준비해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